네, 안녕하세요. 미래인지학원 원장 김용훈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사실 수능 성적표가 나온 날이라 우리 고3 학생들, 졸업생들이 오늘 방문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아침부터 많이 가졌네요. 대학 진학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고등학교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고등학교 선택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좋은 일들이 가득한 나중 미래의 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중에서도 효송고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송고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에 대해서 부각하면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효송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혹은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게 돼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많은 정보 얻어가시는 귀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효송고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선 한번 대학 순위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숫자입니다. 비율과 숫자. 항상 뉴스에서 떠듭니다. 올해는 재수생이 더 많아져요. 올해는 더 대학생들이 이제 더 많이 지원을 하거나 대학에 더 많은 인원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실 텐데요. 이 숫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제 살펴보시면 의대가 올해 좀 많이 늘었는데 그걸 제외하고 저희가 2,000명으로 계산을 해서 다시 이제 추산한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미래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선 이대를 2,000명이라고 봤을 때 치대,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의대, 연세대, 고려대, 수의대, 경찰대부터 해서 상위권에 해당되는 대학 진학이 조금 더 어려운 대학 순서대로 써놓은 이 표를 보시게 되는데요. 12%가 바로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의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놨습니다. 건국대, 동국대, 홍대, 숙명여대, 그리고 기타 등등의 교대, 육해공사, 중경외시까지 쭉 나열했을 때 12% 정도가 아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께서 보내고 싶은 대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12%라는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학교 내신 성적에 달라지는 부분, 수능에서는 어떻게 되어졌고 과거는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간단한 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현재 내신이 많이 달라져서 학교에서의 과열된 경쟁을 조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10%라는 기준으로 1등급을 기준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당수 더 10% 그 이상으로 많은 비율의 2등급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학교 내신의 10%라고 했을 때 상위권 좋은 대학교들은 아주대학교 여기 있네요. 10% 정도에서 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대, 의대, 아주대학교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내신 등급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학교들을 분산시켜서 변별력을 갖추고 나가게 될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제일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능입니다. 수능의 기준으로서 얼마만큼의 점수를 확보해서 상위권 대학교 서연고 그리고 서성한 중경외시 라인들을 잡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올해 수능이 뭐 쉬웠다, 아니 쉽지 않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의 기준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3들은 알 거예요. 수능 본 친구들은 수능이 얼마나 어려운지, 호락호락하지 않은지. 그래서 수능이 가장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신은 변별력을 잃은 만큼 수능의 중요도가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과 아이들 과학 탐구를 받고요. 문과 아이들 사회 탐구를 받습니다. 올해부터 조금 달라진 건 사탐런이라고 해서 꼭 과학 탐구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탐구를 공부해와도 대학교에서 인정해 줄게 라고 해서 사탐런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처음으로 공통수능을 보게 됩니다.
공통수능이라고 써놓고 문과수능, 기존의 문과수능으로 바뀌게 돼요. 거기에 과학탐구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통수능, 문과수능 많은 말이 있지만 그냥 미적분이라는 단원 자체가 많이 사라졌다. 기하 벡터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신은 남아있을 겁니다. 내신에서 기하 벡터 그리고 미적분을 보겠지만 지금 현재 문과수능으로 확률과 통계로 아이들이 수능, 수학을 치르게 될 예정에 있고요. 국어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하나로 합쳐졌고요. 영어는 동일하고요. 탐구를 두 개 다 봐야 된다라는 부담이 조금 생깁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안 좋을까요? 이러한 큰 변화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재수 3수생들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공부한 걸 다 치우고 이제 새롭게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을 밟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위에 있는 학년들이 재수 3수 하기가 조금 꺼려져요. 그리고 점수를 고득점으로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크게 중요한 사항으로 수능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조금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신은 5등급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표준 편차를 적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등급이라는 것이 조금 많이 혼란을 주게 될 것 같아요. 선택 과목으로서 들어가는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공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선택 과목의 경우, 이과의 경우, 과중의 경우, 효성고에서는 과중의 경우 그냥 과중 가면 됩니다. 다른 학교하고는 조금 차별되어 있죠. 국영수과를 다 공부해야 되는 부담이지만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학교 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냥 최고로 좋은 이러한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과중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내신 체제를 이렇게 바꿀 것이다 라고 써져 있지요. 근데 표준 편차 안 던다고 했는데 거의 비슷한 정보들을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선에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학교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거의 다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학교에서 1등급을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능이 중요하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효성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을 때 다양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3 학생들만 경쟁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문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혹은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형은 고3만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한양대의 경우 재수생까지 쓸 수 있습니다. 삼수생은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고3 입장에서는 졸업 예정자만 사용할 수 있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전형보다 더 쉽고요. 경쟁률을 많이 낮출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는 종합전형으로 써져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종합전형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을 봅니다. 학교에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활동을 하게 하고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학교에서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을 아마도 위에서는 자사고를 많이 보내세요. 하지만 효성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3개 과목 합을 7을 받아와라. 그러니까 국어 2, 영어 2, 수학 3을 받아오면 서울대에서 서류 그리고 1단계까지의 합격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면 합격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양대에서는 종합평가로 100, 카이스트에서도 서류로서 위주로 수능 최저를 적용시켜서 아이들을 선별하고 그리고 대학 입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은 거의 대부분 교과 100, 학교 내신 성적만을 보겠다라고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달라진 입시 제도가 아니에요. 올해 기준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내신 성적을 정량평가, 교과 정량이라는 말로써 단순한 내신 숫자만을 보고 뽑습니다. 근데 서류 20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서류 정성 10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평가 30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숫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종합전형처럼 조금의 약간의 스펙을 더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스펙을 더 본다는 말은 학교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또한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전부 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좋은 대학교든 전부 다 수능 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 과목의 수능 점수가 합이 5가 되거나 4가 되거나 7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점수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3 아이들이 사실 수능 점수들이 많이 안 나와요. 등급이 많이 안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올해는 기준이 더 다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1등급이 4%입니다. 수능이. 우리 아이들도 4%일 거고요. 그 4%에서 거의 고3 학생들이 이 4%에서 절반도 채 되지 않아요. 사실. 2등급 기준으로도 11%인데 사실 5%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을 넘지 않은 아이들의 비중이 이제 등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만 그냥 넣어놔도 이런 식으로 넣어놔도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선별이 되어버려요. 학교 내신 중요하지만 수능이 더 중요한 지금 올해 그리고 내년에 수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조금 덜 중요해지니까 그만큼 수능 기준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대부분을 수시 전형을 써야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근데 이 추천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1번이 바로 수능 점수이고 2번이 학교 내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간의 이제 정성평가라고 했던 스펙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잘 비벼가지고 만들고 있는 학교가 저는 효성고라고 어머님들께 간단하게 소개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늘 효성고를 일지망으로 쓰셨다면 굉장히 사실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내신 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수능형이기 때문입니다. 수능형으로 국영수 모든 과목들이 다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고3이 됐을 때 수능 점수가 잘 나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금 더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대학교 입결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근처에 있는 대학교의 이러한 입결을 살펴보시게 되면 효성고가 좀 압도적으로 더 좋잖아요. 모든 대학교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능이기 때문입니다. 내신 조금 덜 나오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좋다라는 말로 받아들여 주시면 맞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물론 재수생 비율이 약간 있습니다. 재수생 비율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재수생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시예요. 정시로 한 명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다. 서성한도 그렇고요. 여기에 중복 또한 있습니다. 중복 또한 있지만 이 정도의 입결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학교 알림이에서 21% 정도가 이게 사실은 이제 기타라고 써져 있지만 재수생입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재수를 한 비율입니다. 다른 학교들도 살펴보시면 이렇게 낮은 학교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다. 전문대학교도 진학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재수생 비율이 굉장히 낮은 학교입니다. 자, 효성고 내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국어 과목이 조금 많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어가 사실 비슷비슷했거든요. 다른 학교하고도. 하지만 국어가 완전한 수능 중점에 학교가 내신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수능 대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했다면 등급을 좋게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신 위주로만 공부를 했다면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바로 이제 시험이 바뀌게 되니까 전환시켜서 수능 위주로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5등급이었던 친구가 1등급, 학교에서도 뭐 1, 2등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가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암기를 했을 때도 고득점이 나오는 영어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조금 쉬운 학교입니다. 수학 굉장히 어려운 걸로 유명하죠. 1등급은 90점 이상 받아야 돼요. 2등급은 80점인데 우리 아이들부터는 지금 현재 기준의 2등급까지가 우리 아이들은 1등급이 되기 때문에 거의 80점에서 76점 정도만 받아도 1등급이 될 겁니다. 국어는 뭐 70점 정도만 받으면 되겠네요. 영어는 그래도 90점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과학도 대략적으로 한 80점, 사회도 80점, 한국사는 94점 이상.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학교 시험이 어려운 만큼 점수를 좀 덜 받아도 오히려 실수를 조금 하더라도 충분히 1등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이걸 이제 조사하는 이유는 진짜 효성고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가는 학교일까? 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갑니다. 국영수 모의고사 성적 보면 딱 알아요. 중학교 때 얼마만큼 준비된 아이들이 갔을까. 실제로 지금 현재 보시면 요 정도. 국어는 100점 예상 인원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00점이 없어요. 하나 틀린 친구까지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공부를 중학교 때 많이 해온 친구들이 절대로 많이 가는 비율이 아닙니다. 적게 가는 비율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을 따라갔더니 고3이 돼서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오는 편에 있다.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사실은 정확한 평가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막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가서 1등만 해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지금 위례 쪽에서 1등부터 10등 중에 위례 출신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위례 출신이에요. 그래서 효성고 같은 경우 갔었을 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학교의 역량이 좋다. 이 정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고 국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놨습니다. 이제 분석을 하고요. 항상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블로그에다가 잘 작성해 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놨지만 이게 사실 보기 자체가 굉장히 좀 수능식으로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학교 시험에선 얘만 나옵니다. 얘를 배웠어요. 근데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처음 보는 추가적인 지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이제 효성고의 특징은 보기 1, 보기 2와 같은 수능형의 유형들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능형이라는 말은 조금 처음 보는 거 이건 당연한 거지만 여기에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선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충실히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고난이도입니다. 이걸 이제 대비해야 돼요. 남은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유형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다 자체 교재로 비슷하게 문제들을 출제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하고 그 방법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적이 좋아진 친구들이 많아요.
영어 과목입니다. 영어 과목에서는 틀린 곳의 개수를 골라라라는 유형이 조금 눈여겨 보입니다. 다른 학교도 출제하는 경우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문법 위주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문법 개념을 확실히 숙지하고 문법을 찾고 공부를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학교 스타일로 문제들을 출제를 직접 해서 아이들이 적절하게 평가하고 공부하게 됐을 때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 영어 공부 위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암기 막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뺏겨요. 사실 수능에서 영어는 절대평가가 됐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우리 아이들이 고득점이 1등급이 받을 수 있게끔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과목은 바로 수학입니다. 이제 효성고 수학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뭐 3등급 애가 1등급이 되고요. 5등급 애가 3등급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수학이란 과목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이제 실력이라는 것이 갑자기 막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효성고에 대해서 수학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하면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효성고는 저희가 이제 센으로 치면 A, B, C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B단계 위주로 막 공부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그 실력으로 C단계로 넘어가서 막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렵죠. 굉장히 힘들고. 근데 중요한 건 B단계를 제일 많이 했는데 B단계는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효성고는. 이 C단계에서 센으로 치면 딱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력에 맞춰서 공부만 한다고 해서 실력이 좋아지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거예요. 상위권 고난이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효성고 수학입니다. 당연한 말 아니냐? 아니에요. B단계만 시키잖아요, 계속. 어머니가 아실 거예요. 아이도 알 거고. 계속 실력이 안 되니까 C를 못 하니까 아니요. C를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쌤만 하면 안 돼요. 다양한 교재들의 고난이도를 총집합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누가 됐든 뭐 수학을 진짜 잘하는,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는 과거에 갔어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일반 친구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교재를 통해서 선별된 효성고에 나오는 유형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공부 과정을 통해서 한 번 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어요. 한 번 하는 거 점수가 잘 안 나올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 불러다가 얘기해보면 그렇습니다. 수학 제일 잘하는 친구 한 번 한 친구가 아니에요. 2번도 아니에요. 4번 했어요. 4번. 그럼 우리 친구는 시간이 있을까요? 4번 할 시간이? 지금은 있죠. 지금 당장 시작하면. 4번 하면 안 틀립니다. 효성고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4번을 못 합니다. 3번까지만 해도 1등급은 확실합니다. 3번을 해야 돼요. 이게. 3번만 하면 효성고 수학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근데 3번까지 해야 됩니다. 꼭 반드시. 자, 그래서 효성고 수학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사실 왼쪽 라인은 학교 시험이고 오른쪽 라인은 저희 교재예요. 199번하고 아예 똑같아요. 숫자만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논란이 없어요. 효성고 수학은. 다른 학교는 논란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편집하고 뭐를 과정에서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논란이 없습니다. 자, 과학 부분 보겠습니다. 과학 영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영역 또한 고난이도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난이도를 2, 3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2, 3의 기준은 뭐냐면 레벨 1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공부했을 때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레벨 2부터는 굉장한 응용이 들어가죠.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응용이에요. 근데 레벨 3부터는 최고난이도예요. 고난이도 유형으로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과학. 뭐 선행하는 아이들이 많이 선행은 절대 안 나옵니다. 어떤 과목이 됐든 선행 부분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심화 부분만 나옵니다. 심화 영역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능 점수에서 나오겠죠.
당연히 심화 과정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학교 시험을 통해서 대비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3년간 어떻게 보면 사고 논리력을 증진시키는 학습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수능을 어느 정도 상당히 해결하면서 공부하면서 시간을 수능 대비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학교 내신은 수능형 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후선고를 생각하신다면 과학 중점으로 보시고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중요한 선택 과목이라는 비중을 고민할 여지 없이 그냥 학교 커리큘럼 따라가면 그냥 쭉 가게끔. 과중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은 10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110명, 120명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계속 과중의 인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능 위주의 내신 평가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부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내신 받기 쉬운 학교는 아니죠. 수능을 대비해야 되니까. 내신을 쉽게 받은 학교들이 있어요. 근처에도. 내신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가 아이들이 수능 점수가 안 나와서 서울대를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연세대도 그렇고 이렇게 입결이 안 좋은 이유는 수능 점수가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수행평가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 1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비는 해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스펙이었습니다. 세특이라고 합니다. 과목 세특, 세부 특기사항. 이 부분을 선생님하고 정성스럽게 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좋아요.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선생님들께서 이제 세특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시험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세특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들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신다면 효성고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아요.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이 회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큽니다. 동아리 회장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의 특별한 프로그램은 과학 중점입니다. 딱 봐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종합의견 진로활동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의 스펙입니다. 스펙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정성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이 보는 모든 모의고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전반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중요 사항들을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과목별로 전부 다 수능형이다. 모의고사 중점이다. 왜냐하면 영어하고 수학은 수능 수준은 아니거든요. 좀. 근데 논리 사고력이 증가된다. 과학 심화 학습이다. 선행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못 혹시나 들으신 적이 있다면 선행 학습 학습은 한 문제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다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회 학교 기출 프린트인데 사회 과목이 좀 어렵습니다. 통합사회 과목이 굉장히 학교에서 좀 어렵게 출제하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능 초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에서 영어와 한국사와 같은 과목들은 조금 난이도가 낮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두 과목 같은 경우 난이도를 좀 많이 낮춰놓은 편이고요. 국, 수, 과학 그리고 통합사회까지 심화 과정으로 난이도에 맞춰 출제하고 있으니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